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주말 4일 뉴욕 시장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PCE 발표를 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2월에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인 FOMC 이번 주에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만 2026년 그리고 2027년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시장이 그것을 기정사실화라며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고민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해보셔야 될 텐데요. 어쨌든 이번 주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내러티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방송 통해서 이런 이야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의 둘째 주인데요. 시장이 분위기를 약간은 바꾼 듯합니다. 4,100포인트 선에서 계속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서 대량 매수, 그러니까 집중 매수를 한 쪽이 로봇과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 속에서 연말에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로봇이 포진돼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알테오젠이 급락세를 멈추긴 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전체의 투심이 약간은 흔들리는 듯한 분위기가 오늘은 감지되고 있고, 여기에 그 수급이 2차 전지로 이동하면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연속성을 갖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지 이 시간 통해서 오늘 오스틴 전문가님 모시고 다양한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중에 아래쪽에 QR코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우리 방송 이외에 많은 정보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김아현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맥의 김아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는 4,100선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대표주들 덕분이었는데요. 그리고 코스닥은 최근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 활성화 기대감에 계속 올랐다가 금요일까지 2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원래는 10월 말 발표해야 했던 물가 지표가 제일 길었던 셧다운 덕분에 드디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쪽에 의견이 무겁게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도 산타랠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첫 거래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하더니 현재도 0.07% 약보합권으로 4,90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 출발을 했지만 하락 전환을 하더니 현재는 0.14% 오르며 926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엔 코스피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 흐름 보였는데 오늘은 반대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200억 원대, 기관은 1,900억 원대 팔아내고 있고 개인 홀로 6,800억 원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167억 원, 외국인은 1,177억 원 사들이고 있고 기관 홀로 922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은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건 현대차였습니다. 관세 인하 기대와 또 로봇 산업 모멘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 흐름이 현대차의 모빌리티 그룹인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형 자율주행 AI 플랫폼을 완성한 소식 덕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어떤 칩을 쓰더라도 호환이 되는 범용 자율주행 OS를 확보하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이 원하는 구조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3.7% 상승한 29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벤츠와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기도 했고, 또 증권가에서 2차 전지 시장에 대해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비록 미국에서는 주춤하더라도 대신 리튬과 코바트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ESS의 수요가 늘면서 전기차 부진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내년에 로봇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배터리 소재에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양극재의 수출이 늘어난 점도 에코프로에 좋은 영향 미쳤습니다. 또 에코프로는 헝가리에도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오늘 에코프로 BM도 함께 오르면서 에코프로 형제들이 함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17.13% 오르며 11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대화제약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제약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제약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현대약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대화제약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먹는 항암제인 리포락셀이 중국에서 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중국 전역에서 동일한 보험이 적용될 것이라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기도 하고 그만큼 치료의 접근성과 매출이 늘어날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23.15포인트 상승하며 2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경제 맥과 함께 본격적으로 맥 짚어보시죠. 네, 오늘 12월 8일입니다. 오스틴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진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2월 둘째 주가 됐어요. 네. 네, FOMC가 진짜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어쨌든 금리 인하한다는 거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맞습니다. 기적의 논리로 소화하고 선반영의 논리로 소화하고 그냥 연말에 산타랠리 없이 갈지 혹은 뭐 이것을 그래도 좋게 받아들이면서 조금 상승을 더 이어갈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시나리오 그리고 계세요? 네, 일단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죠. 말씀해 주셨듯이 FOMC와 이제 미국 기업인 오라클과 브로드컴 이렇게 실적 발표가 쭉 예정되어 있고 또 목요일에는 저희 국내 증시죠. 국내 증시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번 12월 FOMC 이제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대략적으로 한 85% 이상으로 어쨌든 이번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 라고 지금 대부분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FOMC가 확실히 조금 노이즈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매파적 금리 인하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유가 그동안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경제 지표들과 함께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AI 거품론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어 왔었죠. 네, 이런 그렇죠.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연준에 있는 위원들도 이 반대표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번 12월 FOMC가 역대 최고로 이제 반대표가 많은 FOMC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12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앞으로 어쨌든 이제 내년에 점도표와 이제 내후년까지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금리 인하를 얼마나 더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좀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굉장히 실적 발표한 후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규모 이 수주 계약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이 이제 매출로 찍힐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사실 그 대규모 수주 계약에 대한 그것들이 이제 매출로 정확히 찍힐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면서 이제 오라클 기업 내에서도 이제 부채를 충당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었었는데 이제 오라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올 이 향후 가이던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정사실화가 된 것은 맞지만 그 후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바라봐야 한다,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건데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막 좋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약간은 그냥 힘이 없다, 그냥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재미없다고 또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PD님이 개인들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코스닥에선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2차 전지 빼고는 사실 오늘 막 어떤 것들이 그림이 잘 보여지지 않아서 시장 네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역시 FOMC에 대한 경계감과 이 관망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변동성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2차 전지와 뭐 방산 섹터도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고 로봇 섹터도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조금 하락은 했었지만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코스닥 쪽에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로봇 또는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코스피 쪽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쉬어가고 있는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섹터에서는 오랜만에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특히 원전 섹터가 좀 빠지고 있죠. 예. 네, 원전 섹터가 빠지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조선 섹터는 조금 개별 이슈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주도주 관점에서 우리가 반도체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반도체가 못 갈 때 원전이 가다가 또 반도체가 오늘 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방산 쪽이 좀 들썩이는 것 같고 이게 한쪽으로 수급이 몰려간다기보다는 이제 주도주가 반도체면 명확하나 그 가운데서 뭐 원전이나 방산, 조선 이쪽으로 계속 좀 핑퐁핑퐁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우리가 12월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흔들릴 때 반도체를 좀 없다면 반도체 비중을 좀 늘려야 할지 아니면 코스닥으로 우리가 지금 좀 눈길을 좀 돌려봐야 할지 어떤 부분이 조금 낫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대형주인 이 반도체 투톱 종목을 일단 묻어두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이제 코스닥 쪽에서 우리가 활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섹터와 2차 전지, 로봇 이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좀 그 섹터 안에서도 활발하게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만큼 좀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시는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사실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긴 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뭐 로봇 섹터나 제약바이오 오늘 제약바이오는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조금씩 우리가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제약바이오도 사실 섹터 전반적으로 큰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순환매의 관점으로 이제 오늘은 로봇 섹터와 2차 전지 섹터가 이렇게 올라가는 만큼 제약바이오는 쉬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뭐 올릭스 종목이나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한미약품 종목도 좀 유망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이제 미용 쪽과 미용기기 쪽으로도 이제 LNC 바이오가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LNC 바이오도 오늘 조금 이 3% 정도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하시면서 좀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은 이 연말 연초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률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볼까에 대한 고민도 해봤는데요. 어쨌든 FOMC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AI 쪽에서 다시 한번 어쨌든 눈으로 보여주는 숫자를 찍어줘야지 우리는 또 AI에 대한 거품론에 대한 불안이 사그러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포트 운영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오늘 시장 속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방산 관련주들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야기가 쏙 들어갔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방산과 뭐 재건주들이 퐁당퐁당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 나온 이야기로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 넥선 국내 4대 이 방산 기업의 합산 수주 잔고가 100조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시장 위로 이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그냥 오랫동안 기간 조정했고 그리고 또 뭐 전쟁 끝날 것 같다. 근데 전쟁 끝나는 거랑 이거랑 상관이 없음에도 시장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네. 오늘 부분적으로 어쨌든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돼서 네. 이게 연속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일단 방산 섹터는 사실 상반기까지 이제 조선 조방원을 필두로 같이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다가 하반기 조금 지나고 나서 특히 이제 4분기에 하락폭이 꽤 컸어요. 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조금 조선과 방산 섹터가 유독 좀 가벼워졌다가 지금 많이 무거워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PPT를 하나 준비해봤는데 방산주 이제 빅4라고 하죠. 이 넥스원과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 종목의 4분기 주가 하락폭이 꽤 큽니다. 대략적으로 20%, 최소 20%에서 28%까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현대로템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말씀해 주셨더니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수주 잔고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이미 누적 수주 잔고는 이미 있고 앞으로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도 이제 시장의 수급을 받지 못하면서 좀 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특징적으로 이제 방산 섹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어쨌든 오늘 방산 섹터가 이렇게 올라오는 점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이 많이 사그라들어서 어쨌든 지금 러시아는 이 종전에 대한 협상을 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이 수도인 키이우 등등에 계속해서 미사일 공격과 드론 공격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주말간 나온 소식으로 중국의 전투기가 이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이 레이더 조사한 건이 이제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조준을 했다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이 부분들까지 어쨌든 같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방산 섹터의 전반적으로 훈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방산 섹터의 양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대장주로서 또 현대로템은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나왔었어요. 이제 방산과 철도 말고도 이제 항공 우주 쪽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고 또 MOU를 많이 맺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스페이스X가 미국의 스페이스X 기업이 로켓 1단계 발사체를 지금 사용했다가 재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현대로템이 대한항공과 함께 앞으로 이제 로켓 1단 발사체 회수 개발에 나선다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현대로템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 쪽으로 또 K9 자주포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도 이제 현대로템의 종목이 그래도 가장 탑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로템은 굉장히 나쁜 게 없습니다. 이제 악재 소식도 없고 이제 해외 철도 수주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루마니아나 이제 체코 그리고 이라크 쪽으로도 이제 K2 전차 모멘텀이 아직까지 붙어 있는 점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기간 조정을 받았다가 현대로템 보면은 가격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돌아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U자형 캔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쨌든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조금 팔아내고 있지만 어쨌든 기관 쪽에서 다시 이제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하다가 다시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약 19만 원 라인 근처에서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면 21선 위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올라왔고 이제 20만 원 라인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어쨌든 120일 이동평균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서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내년을 바라보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그래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은 다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직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그중에서 저는 현대로템을 탑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방산주가 주목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뒤에 연속성이 있다는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구간에서 현대로템이 어쨌든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살 때 매수 가격이나 어떤 포인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 다 이야기는 해드리지 않는 점들 이야기를 드리면서 옆쪽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스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조금 더 섬세한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오셔서 이런 전략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산 이야기에서 뭐 탑픽까지 한 번에 주셔서 저희가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 쪽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이 정부 정책 활성화 기대감에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무려 뭐 퀀텀 점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장중 처음으로 시가총액 500조 원을 또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2차 전지 상승세 오늘 강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개별 호재입니다만 메르세데스 벤츠와 함께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에 성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에코프로 형제 연기금 지난주에 강하게 사들이면서 순매수 3, 4위에 랭크되기도 해서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흔들면서라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2차 전지, 또 차 전지 막 예전에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부분들이 계속 상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네. 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제가 차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오늘 차트 보면서 프리장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저도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면 꽤 좋을 것 놀랐습니다. 같아요. 네, 네. 네. 이게 특별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냥 좀 호가가 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한번 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KRX 시세를 보면은 그래도 아주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21선 위에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견조한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저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탑픽으로 보지 않고 이제 LNF 종목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가 좀 아웃퍼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배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소식이 나왔었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거의 확 실시되면서 이제 앞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와 3위로 랭크가 되어 있는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쪽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이 더욱더 쏠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앞전에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 자금이 어쨌든 이제 코스닥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덩달아 같이 이제 주가 상승, 이 아웃퍼폼을 더욱더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저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펀더멘탈적 이 뉴스 플로우가 확실히 있어서 올라가는데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확실한 어떤 뉴스 플로우가 있지는 않고 어쨌든 이러한 정책적인 이슈나 이제 알테오젠이 이전하면서 같이 이전하는 효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2차 전지 섹터를 좀 내년에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오늘 2차 전지 섹터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2차 전지 섹터는 계속해서 어쨌든 미국 쪽에서 ESS향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어쨌든 전기차 캐즘 현상이 조금 완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저조한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역시 ESS 관련돼서 앞으로의 내년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NF 종목을 조금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내년에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전력 부족 현상과 앞으로 발전소 등등을 굉장히 많이 짓고 또 건설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발표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ESS 저장 장치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 발전소 한 기당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ESS 관련된
매출의 증가와 수요 증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두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 약간의 가격 조정을 같이 거쳤어요.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40만 원 초반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20일 이동평균선 위까지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없으신 분들은 지금 충분히 신규 진입해도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있으신 분들은 또 지금 오늘 이렇게 4%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 굉장히 좋은 위치에 지금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LNF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13만 원 라인까지 올라왔는데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로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바라보고 우리가 가져간다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아직 편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 LNF 종목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조금 단기적으로나 스윙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역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어쨌든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서 거래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LNF 탑픽인 부분은 여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2차 전지 내년까지 유망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코스닥에 대한 부양책도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이 어쨌든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수급적으로 조금 더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 더 많이 몰려갈 수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요. 어쨌든 2차 전지 쪽뿐만 아니라 지금 연기금이 많이 담은 쪽은 사실 제약바이오 로봇이라고 뭐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2차 전지에는 아직 그럼 수급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할지 아니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은 확산한다 이렇게 봐야 할지 오늘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요. 네, 그렇죠. 네, 좀 그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뭐 어쨌든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LNF는 수급이 어떤가요? LNF 지금 네. 제가 종목별 매매 동향 지금 차트를 켜봤는데 네. 제가 왜 LNF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연기금이 정말 많이 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예. 연기금 수량이 정말 많이 지금 꾸준하게 12월 말일쯤에 하루 빼고 지금 연속으로 계속해서 사고 있는 부분들까지 봤을 때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연기금의 수량이 굉장히 많다.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항상 이 LNF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의 수량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LNF만큼 지금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대장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굉장히 앞으로 좀 유망한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수급적으로는 그래도 저는 탑픽은 LNF다.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급이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굉장히 좋네요.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당장 사실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보다 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고 네. 그렇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가격적인 전략이나 내가 지금 차트에 대한 것들 어떤 게 궁금하다 하시면 옆쪽에 QR코드 통해서 또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오스틴 전문가님과 함께 이에 대한 소통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로봇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계속 로봇 너무 좋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11월 7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공략을 해주셨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게 하이젠 RNM 이런 종목이었는데 네. 로봇들이 어쨌든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도 여기에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기존에 잘 가던 종목들이 사실 큰 상승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상승폭보다는 약간 다른 종목들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듯한 그러니까 자동차가 붙어 있다거나 네, 맞습니다. 본업에 어떤 로봇이 약간 묻었다거나 그쪽에 더 쳐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세를 못 받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로봇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볼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어떤 시나리오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사실 말씀 되게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어쨌든 로봇 섹터의 이 예를 들어서 액추에이터 관련주들이나 뭐 산업용 로봇들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해요. 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어쨌든 수급이 한번 크게 돌았다가 지금 빠져나오고 다시 조금씩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짝 탄력도가 살짝 죽고 앞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사면 같은 또는 HL 만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현대차 관련주로서 밸류체인 그쪽으로도 편입이 되면서 양쪽의 모멘텀을 같이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사면이나 HL 만도 같은 또는 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있겠죠.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 이러한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면서 같이 로봇 사업도 하고 있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거래량과 이 수급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지금 로봇 섹터 안에서도 역시 순환매가 굉장히 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가 굉장히 조금씩 많이 변하고 있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저는 내년 1분기까지 내년 초까지는 1월달 또는 2월달 부근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나 아니면은 이미 수익권을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내년 초에 있을 이 CES 관련된 모멘텀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서 그때 조금씩 분할 매도로 정리를 하셔도 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로봇 섹터로도 수급이 많이 지금까지 몰려온 만큼 이제 수급이 다시 또 반대로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어쨌든 좀 이미 지금 로봇 섹터 자체로는 숫자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네, 이런 앞으로의 기대감이 어쨌든 좀 목까지 저는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좀 지금처럼 이 가파른 상승 탄력은 크게 개별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섹터 전반적으로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지금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 종목단에서 이제 옥석가리기를 잘 하셔서 종목을 잘 선정하셔서 좀 단기적으로나 스윙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아래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또 로봇 섹터 제가 굉장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고 관련된 인사이트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대차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SK 하이닉스가 20만 원 뭐 이렇게 할 때 50만 원 레포트가 나왔을 때 그게 되겠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대차 레포트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뭐 40몇만 원, 43만 원, 45만 원 아침에 좀 이렇게까지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 31만 1,000원이거든요. 지금 뭐 오를까 내릴까 하다가 지금 음봉이 됐네요. 네네네. 그러면서 1.11% 하락 중인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SK 하이닉스 포모를 겪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현대차를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 매수할 기회인가? 그렇다면은 대장주인 현대차를 매수할 건가? 앞서 이야기했던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HL 네. 만도라든지 이런 로봇이 묻어 있는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현대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네. 현대차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현대차는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셔야 된다라고 지금은 생각해요. 이제는. 예. 네. 왜냐면은 30만 원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었습니다. 제가 주봉 차트를 켰는데 그동안 뭐 대략 뭐 3, 4년, 최소 4, 5년 동안 지금 3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아랫단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여태까지 연출했었는데 이번에 강하게 추세를 돌파하면서 지금 31만 원까지 올라왔죠.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그 윗단에 어쨌든
매물대가 그렇게 지금 당장은 많지 않고, 그리고 이 현대차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이 펀더멘탈적으로 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의 어쨌든 이제 앞으로 매출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도 이제 앞으로 GPU 5만 장을 또 이제 공급받으면서 네. 이제 AI나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쪽으로도 어쨌든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자동차 하나만으로의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뭐 30만 원, 33만 원, 35만 원 라인까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그 외의 것들, 이제 AI 그리고 엔비디아의 협업 기대감, 그리고 로봇 사업의 성장성, 그 부분들까지 봤을 때 이제 업사이드가 어쨌든 40만 원 부분까지는 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현대차가 이런 밸류체인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순환구조 출자를 확실히 해결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 지배구조 개편을 확실히 진행을 해줘야 이제 확실하게 주가는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라인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대차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모아갈 자리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현대차는 조정 1.27% 나오고 있는 반면에 기아는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전고점이 13만 원인데 13만 원을 트라이는 할 것 같은데, 오늘도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서 기아랑 현대차를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네. 그래도 현대차가 더 좋다 생각하시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어쨌든 현대그룹이 기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그룹의 어쨌든 모멘텀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아를 좋아하시면 물론 기아 종목 조금 더 가벼우니까 현대차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이제 수급도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최근 일봉 차트 캔들을 보시면은 5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 살짝 윗꼬리가 조금 길게 나왔죠. 최근 5거래일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단기적인 살짝 조정이 나오면 그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실 종목은 현대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트레이딩 단기적으로나 스윙의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뭐 기아라는 종목도 역시 매력적인 기업이고, 어쨌든 펀더멘탈적으로나 이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기아 종목도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현대차가 매력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기아를 방망이 짧게 잡고 본다면 기아에게 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두 기업에서 파생된 우리 로봇이 묻어있는 기업들, 뭐 현대위아, HL만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존의 이제 로봇 주도주들, 그리고 현대가 묻어있는 로봇에 대한 기업들, 어떤 쪽에서 더 기회가 있다? 사실 최근에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여서요. 현대가 묻어있는 기업들이 특징주격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핑퐁으로 기존의 주도주, 뭐 클로봇이라든지 뭐 액추에이터를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봐야 할지, 아니면 아직도 이쪽에서 매력을 조금 더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로봇 섹터 안에서 어쨌든 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현대차 관련돼서 이 밸류체인으로 묶여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에서 이 로봇으로 묶여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어쨌든 조금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로봇 섹터 안에서. 지금까지는 뭐 액추에이터 관련주나 뭐 로봇손 아니면 산업용 로봇 그쪽이었다면은 지금 어쨌든 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조금 확실히 확장성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그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쨌든 올해 하반기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매 관점에서 계속해서 순환을 돌면서 급등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말씀해 주셨듯이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고 우리가 조금 욕심을 조금 덜어내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때는 뭐 클로봇 종목도 있고요.
굉장히 많죠. 사실 로봇주에서는 뭐 로보티즈도 사실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매로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급등 지금 상승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2거래일 연속 약간 횡보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번 쉬어갔다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이 로보티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랫단에 있는 오늘 또 클로봇 종목이 7% 뜨고 있죠. 어제 보시면은 어제가 아니죠. 이제 저번 주 금요일 전거래일 보시면은 종가가 마이너스 5%였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7% 이렇게 7%까지 뜨고 오늘 고가가 12%까지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이제 조금 낙폭이 조금 과하고 그 대신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금 낙폭이 과대하게 떨어졌다라는 종목들을 우리가 종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다음 거래일이나 다다음 거래일 이틀 후에 조금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전략도 저는 로봇 섹터 안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봇 안에서 우리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운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앞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 드리지 못하는 이야기들 옆쪽에 QR코드 통해서 또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야기 오스틴 전문가님께서 종목과 어떻게 내가 포트폴리오 운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 해소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히든 종목도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오전 11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22% 상승하며 4,100포인트 위에서 계속해서 지켜가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17%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926포인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조금은 물량을 담으면서 시장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리는 종목이 워낙 많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조금 더 방향성 제시해 드리도록 히든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리는 종목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나쁘다 이렇게는 또 안 느껴져서요. 해볼 만은 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네. 우리가 어디서 기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제 히든 종목은 약간 카메라 모듈과 약간 아이폰 부품 관련주로 제가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이 아이폰 부품 관련주의 이제 대장주로 불리는 기업이죠. 광학솔루션과 이제 기판 소재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구성되어서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AI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 그리고 또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되는 이 모터 센서와 통신 부품을 생산하고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업의 핵심 투자 포인트로는 주요 사업의 업황 개선과 이 판매량 증가 그리고 이 고환율에 따른 4분기 실적, 이 서프라이즈 기대감 때문인데요. 일단 이 기업은 이 매출의 80% 이상이 이제 휴대폰 카메라 모듈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객사인 애플의 이 스마트폰 신모델 출하량이 판매량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를 하면서 이제 물량 증가 효과를 누렸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2026년에 출시될 또 이제 아이폰 신모델에는 이제
가변조리개 같은 더욱더 높은 기술이 들어갈 예정이라서 이 제품 단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이 동사는 올해 11월 말에 이 카메라 모듈 쪽으로 이 3,400억 원 규모의 이 신규 시설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또 공시를 발표했다는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단순 판매량보다는 이제 고성능 부품 독점 공급을 통해서 이 이익률을 높이는 전략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가변조리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카메라 관련된 광학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조리개 조절을 통해서 이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술로서 밝기와 심도 등을 바꿔가면서 카메라를 찍을 때 좀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자율주행 차량 시장이 커지면서 또 차량용 카메라와 또 통신 모듈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테슬라에게 이 동사는 카메라 모듈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은 AI와 카메라 모듈을 이제 접목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이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레이더와 그리고 라이다 방식이 아닌 이제 카메라 모듈과 AI를 접목시킨 이 자율주행 차량이 대중적으로 굉장히 대장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가 레이더와 라이다 방식을 지금 이제 철수하고 카메라와 AI 쪽으로 빠르게 이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제 또 그 밑에 단에 있는 아래 있는 자동차 기업들로의 이제 카메라 모듈 수요도 앞으로 덩달아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장 부품의 이 수주 잔고 자체가 지금 18조 원 정도 지금 누적 잔고가 쌓여 있는데 이 수주 물량이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이 1분기, 2분기 또는 이제 연간 실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앞으로 주가 리레이팅 효과도 굉장히 크게 누릴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한 여기서 이 기업은 이 현대차의 자회사인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의 이 차세대 휴머노이드에 장착된 이 이미지 센서, 비전 센싱 모듈을 지금 개발 및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 로봇 기업인 피규어 AI,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도 이 로봇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관련주로도 이제 앞으로 좀 부품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적 보시면 2분기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왔었어요. 2분기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환율 지금보다 조금 저환율 그리고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이제 고객사들이 1분기에 이 미리 물량을 조금 확보하는 바람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조금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그래도 실적이 확실히 회복을 하면서 턴어라운드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4분기 올해 4분기 매출액 전망 가이던스를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7조 5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약 4천억 원 정도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에 부합만 해준다면은 앞으로 더욱더 이제 실적 향상과 함께 지금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차트 보시면은 이건 일본 차트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4분기에 호실적으로 나오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간이 확실히 도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지금 대략 약 29만 원 라인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30만 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주봉 차트로 보시더라도 지금 위에 쌓여있는 룸이 많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9만 원, 30만 원에 쌓여있던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이제 30만 원 라인만 돌파를 해준다면 그 윗단에는 매물대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여유롭게 가져가실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이 자세한 공략 타점 그리고 자세한 정보들 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정보와 종목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차트까지 보여주셨는데 이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QR코드를 그냥 카메라로 비추시면 링크가 오는데요. 이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오스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공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편안한 공간에서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데 고민이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조금 더 편안한 공간에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다양한 고민들 저희가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우리 팍스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